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법. 자, 소위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건축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공법을 이해를 잘 하시려면 땅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땅 많이 갖고 있고 또 건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개사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하실 때는 항상 토지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딱딱한 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접근 방법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이제 워낙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하고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법에서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은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법이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일반법인 건축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한꺼번에 많이 지을 때 적용하는 법인 주택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은 각 7문제씩 출제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개발법 정법은 각 6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독특한 개념, 농지법이라고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범주도 대단히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넓고요.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하려면 몇 년 공부를 해도 뭐 다 이해를 하고 또 암기하는 게 곤란할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뭘 것이냐? 수험 방법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만 가지고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쟁점들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제기할 그런 쟁점들을 외우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끔 가능하면 이해를 한다. 이런 욕심들은 좀 버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총 6개 과목이고요.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21회 시험 부동산 공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보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1회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골고루 해서 골고루 다 틀리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딱 시험에 답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약 50점 정도 20문제를 정확히 보면 답을 다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 20문제, 얘는 일부는 우리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 심지어 학원 강사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서너 문제씩 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틀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문제 내들은 보통 이제 패턴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인다. 자세는 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내는 게 어떤 시험에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 좀 쉽게 점수를 따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요, 요건 꼭 외워주십시오. 16회 때, 20회 때, 2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앞뒤 전후 좌우 맥락을 다 빼더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워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뭐 전제에서 앞으로 뭐 21회 시험 말고도 22회, 23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40문제를 다 푼다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패턴들을 통해서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방법론 같이 이제 연계되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자, 국토계획법 제일 방대합니다. 항상 뼈대 정확히 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5번, 6번, 7번, 1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것만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법은 절차법이에요.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절차를 정확히 숙지를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진행해 갈 때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대신 이제 우리 건축법, 요건 사실 단순 암기입니다. 공부하신 만큼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주택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절차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특히 주택법은 워낙 법령 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법령을 다 쫓아가는 게 그의 능사는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초적인 용어 일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농지법은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제기를 해드릴 텐데 약 7개 정도를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두 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단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농지법이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딱 7개 정도의 토픽을 정확히 외워서 그걸 가지고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22회 시험입니다. 점점 시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국토계도 좋고 건축도 좋고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법은 뭐 20시간, 30시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민법도 하셔야 되고 중개사법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우리 두꺼운 기본수학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외울 수 있다 또는 다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능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장에 가서 점수를 받아내는 게 쟁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부분들, 그 부분 위주로 찍어가게 되면 거의 다 시험에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제발 시험 보실 때 낯선 거, 처음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찍어가면서요, 요행수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꼬여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답이 되는 부분은 항상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공법이라는 부분에서 좀 시간을 좀 전략을 하시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자신을 그냥 맹신하지 말되, 즉 양을 줄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래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공부했던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험 22회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되면은 훨씬 좋으실 테고요. 대신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험 스케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11월, 12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11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하시라고 그럽니다. 너무 그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5월, 6월, 7월, 8월 장마 지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꼭 한 번씩이라도 등산이라도 다녀오시면서 적당히 수험 패턴을 좀 조절하시고, 대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두렵다는 거 그거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냥 버티시고 또 우리 학원이라는 범주 또는 올 에듀કે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속 그 범주 내에서 맴돌고 힘들어도 좀 버텨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을 쌓는 과정도 아니고 단순히 중개사 자격증이라는 이 증 하나를 따기 위한 과정입니다. 좀 이렇게 지혜롭게 공부를 한다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어떤 힘도 배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커리큘럼 정확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혜,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요,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20회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